안녕하세요. 랑팡입니다. 오늘은 랑팡의 부동산 매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이제 매입한 것,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분양을 받은 건 2017년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저 와이프랑 제가 둘 다 이제 맞벌이 10년 차가 이미 넘어간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날 와이프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는 맞벌이 10년 이상 했는데 왜 이 서울에 내 집 한 칸 없어? 그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나 라는 회의감도 들고, 그때부터 뭔가 이 자산 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봤던 게,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청약 통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약 통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봤고, 다행히 제가 결혼한 시점부터 제가 이제 세대주가 돼 있었고, 청약 통장 납입 기간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순위 청약 조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규 분양, 그리고 주변에 지금 살고 있었던 전세집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아파트를 이렇게 탐방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7년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등포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시세가 30평 기준으로 이제 구축의 경우에는 글쎄요, 한 5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장 생활을 맞벌이로 10년 했다고 해도 5, 6억이라는 돈은 거의 이제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당량의 이제 빚을 내서 구축 아파트를 구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모아둔 돈이 한 3억 정도는 있었으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파트 같은 개념의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싸게 돈을 내고 혹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야 되나라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한 후 몇 년 안 돼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고점 대비 80%, 90%까지 떨어진 걸 보면서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자산을 많이 잃으시는 분들을 보고, 또 당시에 이제 하우스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고생했던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갖게 됐어요. 2007년 이후로. 그래서 이제 2017년이 될 때까지도 이제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만약에 2017년에 제가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겠죠. 최근에 서울 아파트 폭등 시장을 대하는 기분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어떨지 제가 2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 이제 뉴타운 청약이 2017년도에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당시 바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계속 청약이 있다는 뉴스만 보고 실질적으로
그 해당 뭐 서류나 그 필요한 조건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체크를 못했고, 이제 한 2, 4분기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그 청약 시장을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청약을 넣는 준비들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동네 시세는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었던 영등포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이 한 5에서 6억 정도였고, 신축은 당시에 이미 그 2017년도 상반기가 넘어가면서 가격이 8억, 9억까지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축과 구축의 가격을 알게 되면 이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이게 고분양이다 혹은 적정한 분양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가능하면은 자기 동네 일단 주변에서 실거주라면 그 시세를 좀 꾸준히 보는 연습을 하자. 뭐 소위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 내지는 특정 카페에서 하는 뭐 매주 임장을 가는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 의지력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임장은 제가 볼 때는 그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일단 저 같은 영등포구였으니까 영등포군의 주요 거주 시설부터 일단 도장 깨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손잡고 이제 그런 곳을 나들이 삼아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세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약을 준비하고 이제 제가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니까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자녀가 한 명이고, 그래서 부모님을 또 같이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50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내가 청약을 넣어도 당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일단 계속 넣어봤습니다. 네, 계속 넣어봤고, 당시에 아주 어떤 일이 생겼냐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겠죠. 서울의 대부분의 이제 주요 요지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거나 어떻게든 편법이 있겠지 하고 싶었던 분들은 당첨이 돼도 이제 당첨 취소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당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당첨이 됐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50점이 안 되는 점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은 1차에 당첨된 것이 아니고 이제 제 추첨을 통해서 2차 추첨에서 이제 청약이 당첨이 됐고요.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이제 얼떨떨했습니다. 예, 사실은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 뭐 한 몇 달 전에 모 대기업 회장님한테 뺨을 맞는 꿈도 꿨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꿈을 꾸고 뭐 어이없게도 로또로 샀는데 당연히 로또가 뭐 당첨이 됐겠습니까? 로또 당첨은 안 됐고, 어쨌든 뭔가 이건 상스럽지 않은 꿈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부동산에서 내 집 마련, 아주 소박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뭐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혹은 부동산 관련 책도 한 두세 권 정도 보고 직접 발로 임장을 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알고,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분양가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보다 조금 무리한 뭐 가격이었죠. 한 7억 정도 됐으니까 무리한 가격이지만 내가 앞으로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고, 또 뭐 부모님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에게 뭐 저리로 대출해 주실 수 있는 돈이 얼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투자에 임했습니다.
절대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용 범위를 넘어선 소위 말하는 뭐 영끌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저의 미래 소득을 당겨서 이제 감내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또 거시적 경제 상황이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걸로 봤기 때문에 향후에 갚아 나가야 될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최악의 경우에 부동산 시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거주로 하면서 언제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좀 써놨어요. 그런 엑셀 파일로 정리된 시나리오를 정리하니까 어느 정도는 아주 큰 돈이긴 했지만 그 돈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그 주변 시세에 따른 분양가의 합리적 추정, 그리고 나의 어떤 향후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한 이후에 내린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대기업 회장님한테 뺨 맞는 꿈, 요거까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도 내 집 마련이지만 입주 전까지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큰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익이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상승 사이클에 운 좋게 편입한 것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당장 추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추가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뭐 본인이 뭐 현금이 50억, 60억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일반 직장인이 이제 추가적인 대출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어려워졌고요. 다만 이제 지방에 뭐 광역시나 혹은 주요 관광 도시 내에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싸게 잡을 경우에는 뭐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오히려 좀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면서 차라리 주식시장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사내 저리 대출이나 뭐 지인이나 부모님을 통한 저리의 대출은 맥시멈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이 좀 금리가 비싸게 좀 책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특정 금융기관들이 지정돼서 오기 때문에 아마 그 건설사나 조합 쪽이랑 미리 사전에 계획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중도금 대출이라 이거는 좀 금리가 비싸고요. 이런 중도금 대출의 고리에 그런 대출은 좀 빨리 갚으시고 이제 향후에 이제 입주할 때 이제 주담대로 갈아타실 때는 이제 몇몇 금융기관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당연히 장기로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해서 요 이자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향후에 본인이 또 다른 자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17년에 투자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 요 수익을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요 사이클이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업사이클로 갔을 때 다시 한번 그 모아두었던 자금을 가지고 추가의 투자에 나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슈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뭐 주식시장 내에서는 조금 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돈이 모이는 방식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기반으로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없으면은 자산 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1억 단위의 돈을 모을 때까지는 사실은 주식 투자보다는 예금과 적금을 활용한 그 시드머니 모으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돈 모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